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느냐. 네. 아이들과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교실에서 자주 다툰다. 여기까지는 안내하는 거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배려가 부족하다. 부적응이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가 이제 빌런이 되어가는 네. 학교랑 법이랑의 임미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은석 선생님 모시고요. 현은석 선생님께서 현재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학습 연구년 특별 주제는 어떤 걸로 연구하고 계세요? 크게 보면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시대를 좀 잘못 만들었죠.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사실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네.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협력적 관계는커녕 제발 기본적인 존중만이라도 좀 해달라 네. 이런 분위기인데 과연 제가 이 협력적 관계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해오던 일들이 학교 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떠올리게 됐고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지침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소소하지만 학교 안에서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만이라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좀 방법들 이런 거 약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너무 어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최소한의 존중도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 만나서 학부모 연수해보면 저희도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다. 오히려 저희는 연수가 필요하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교와 협력해서 함께 갈 수 있을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특수한 학부모님들이 좀 그런 문제 행동을 하셔서 그렇지 돕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선생님 연구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역시 학부모예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죠. 교사의 자아가 있고 또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자아가 있잖아요. 계속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이 관계를 명확하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정확하게 안내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실마리가 뭘까 이런 협력적 관계가 생겨야 되는 실마리가 뭘까를 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몇 프로의 빌런 때문에 사실 건강한 관계마저도 지금 네, 맞아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적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라는지 이 실체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협력적 관계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최근에 교권 추락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제가 봐도 맞는데 근데 학생과 학부모 입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기들은 반대로 여기 위쪽에 있냐? 아니요. 본인들도 이렇대요. 교원도 학생과 학부모도 본인들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이 비정상적인 형국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이거를 다 수평적으로 올려놓고 수평적인 관계 기반에서 어떤 게 좋은 관계냐, 어디까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누군가가 명확하게 재구호자 해야 된다. 네, 이게 일단 가장 1번인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왜 계속 문제냐면 이게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부모의 권한 이게 없으니까 자꾸 협력이라는 걸 명분으로 권한을 막 침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관계 구조화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수평적 관계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자. 이거는 일종의 안전바 같은 거예요.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건 결국 법률적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외국의 사례처럼 법령에서 해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자치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뭔가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고민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안전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소통을 솔직하게 하고 싶어도 좀 두려워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명확하게 되고 책임 권한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소통이나 협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좀 위축됐어요. 위축돼서 평소보다 더 학부모님들 응대하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도 책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 상황 때문에 고소고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께 학부모 응대에 대한 팁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갈등이 굉장히 많고 많이 이제 고소고발 당할 위기까지 겪은 사람으로서 제 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따뜻한 중립자 역할을 권장해요. 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권장을 하긴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막 연수 듣고 해서 뭐 상담과 뺨치는 정도의 굉장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도 있죠. 다 이해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세요. 있으신데 보편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 최소한의 친절함은 보여주자.
함부로 뭔가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거를 좀 지양하고 중립자의 역할을 좀 지킨다. 이런 자세를 지키면 조금 더 갈등이 좀 예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말은 사실 그대로를 인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친구랑 다투는 애한테 아이들과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교실에서 자주 다툰다. 여기까지는 안내하는 거지 폭력적이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배려가 부족하다. 부적응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평가하고 낙인 찍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감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 학부모가 이제 빌런이 되어가는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대학교 그 책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초등 생활지도와 상담이랑 그 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부 안 했지만 기억납니다. 모저스의 인간주의. 기억이 나네요. 뭐, 네. 무조건적 공부 네,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저희들한테 항상 무조건적인 공감을 강요받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감해드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관계를 좀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억지스러운 약간 어설픈 공감은 오히려 저는 그 공감 필요를 계속 유발하게 하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게 하기도 해요. 또 1년은 길잖아요. 네. 장기적인 그렇죠. 과정이잖아요. 긴 과정이니까 너무 소모하지 말고 마라톤 경주처럼 너무 많은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수준, 좀 받아들이는 수준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은 아니고 잘 이해해드리는 수준. 그럼 공감과 이해는 뭐가 다를까요? 공감은 그분의 감정이나 그 배경까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죠. 같이 느껴줘야 되잖아요. 네. MBTI 극단적인 T여서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려면 그분의 배경이나 맥락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해는 감정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지만 저분이 저럴 수 있다. 아, 이랬기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수준까지 가면 학부모가 격하게 받는 건 좀 이제 인화를 할 수 있고 안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선생님들이 피곤하니까 너무 극단적인 수준까지는 가지 말자. 지금 현재 교권 관련된 업무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네네네. 교권본부 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단체 소개는 일단 인터넷에 실천교육 교사 모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가 뭐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서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거 이런 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문직관이 좀 깔려 있고요. 네, 저는 그 전문직관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실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다 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정치적으로라든지 뭐 입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했을 때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사 출신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갑자기 거기 들어와서 자기가 교육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이렇게 산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천 선생님들 말씀처럼 교사가 스스로 전문직관을 정립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러 단체에 소속했던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처음에 추구했던 게 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느냐. 네네. 처음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삼았거든요. 당신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정책적이라든지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 했지만 지금 교원 중에 석박사 엄청 학위가 많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를 계속 보여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런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 학위가 굉장히 높으세요. 저는 좀 약간 작아졌는데 학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단체에서는 교권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약간 아직은 소인수 단체라는 거를 좀 보시면 밀착 지원이 일단 특징이에요. 일단 사안을 당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즉시 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한 번에 1차 협의를 거칩니다. 바로 연락을 드리고요.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필요하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해당 시도 지침이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서 드리기도 하고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들을 좀 보면 탄원서 같은 거 수백 장 모아드리는 거 많이 하고요. 작년에 좀 유명했잖아요. 고발하신 거 있었죠? 네, 뭐 초등학교 학부모를 이제 고발하게 되면서 사실은 유명해지려고 고발한 건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왜 아무도 그거를 고발하지 않지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가해 쪽, 좀 심각한 가해 쪽에 엄벌 탄원서도 만들어서 계속 제출을 해요. 100장, 200장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드리고 저희는 언론사랑 또 연결이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내해드리긴 해요. 다만 듣는 선생님들 좀 아셔야 될 게 언론 제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결론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시고 알리고 싶다는 건 아실 텐데 늘 결과가 좋은 건 아니어서 이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저희는 거침없이 바로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뭐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서 기사 제보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번씩은 좀 말려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고 도움이 안 되거나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검찰 불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난 최종적으로 위험을 받았다라고 언론에 제보하는 거랑 이제 막 수사가 개시되면 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건 전달의 메시지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문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원하시면 이제 해드리고 저희 쪽에서 좀 만족도가 높은 지원이라 할까요? 서비스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어느 분을 어떻게 섭외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님 거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기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건 아닌데 저는 몰랐어요. 저도 법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보진 않으니까. 근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금액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가끔 있었나 봐요. 많아요. 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단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안심이 되고 네. 적어도 또 이제 눈탱이는 네. 안 맞는 네. 거죠. 네. 이런 걸 만족을 또 하시고 있어요. 또 정말 안타까운 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막 인터넷에서 갑자기 아동학대 변호사 검색을 해서 갔대요. 거의 막 몇 천만 원을 막 내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서면도 안 써주고 오히려 합의하라고 종용하고 이래서 거의 울면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거에서는 단체 변호사님을 소개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연결되는 변호사님들이 그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 정도를만 부르시지 이상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교육지원청에서 만약에 모든 변호사비를 다 나중에 무혐의 나와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한계를 물어보시고 그 한계만큼 계약해 주시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60이면 딱 660으로 하자. 330이면 어디 조사 직전까지 330으로 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회원들한테는 말씀. 왜냐면 무혐의를 받았는데 교육청 지원을 받아도 내 돈이 마이너스면 선생님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속상하죠, 무혐의. 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늘 연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서포트. 정서적으로는 변호사님한테 의지할 수 없고 바쁘신 분이고 계속 전화드릴 수 없었는데 그런 거 불안하신 경우에 제가 회원을 연결해드려서 그분하고 자주 이렇게 카톡이든 뭐든 하면서 이분이 괜찮은지 이런 거 조금 연결해 주고 드리고 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서비스네요. 선생님들이 홍사를 겪으시면 멘탈이 무너지세요. 멘탈이 안 무너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도 학교 현장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가 수준의 상담가 정도 되는 선생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재능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거. 근데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그런 걸 기쁨으로 여기고 괜찮아지실 때까지 지원하는 게 조금 특징이 합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네. 네. 얼마 안 됩니다. 아니, 변호사님, 구독자는 계속 늘고 있죠? 네, 아주 천천히 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아니, 근데 늘고 있는 게 네, 어디예요? 저는 네. 선생님들께서 법률 상식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주시는 거는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슬프기도 하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알고 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연수원 같은데 좋은 연수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수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놀라운 일을 들었던 게 얼음과자 연수원 거기에서 1등한 연수가 교권 연수였대요. 그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심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찾아서 듣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약간 짠하기도 하지만 감동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런 분들이 잘 배우신 분들 한두 분만 있어도 진짜 강해지거든요. 맞아요. 휘둘리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기왕 여기 구독을 하신 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서 안전하게 계속 교육 활동 잘 추진해 주시고 유튜브 흥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현우석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교직 생활에 피와 뼈가 될 만한 아니죠? 피와 살이 될 만한? 살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